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붉게 물들었던 국내 증시가 연달아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가 지수를 끌어올린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굵직한 이벤트들이 추가 상승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간의 상승세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증권부 방서우 기자와 시장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기자, 코스피가 이제 거의 4,500선까지 다다른 상황입니다. 이 속도라면 이제 곧 14만 전자, 70만 닉스도 조만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향 메모리 가격 인상과 또 업황 슈퍼사이클 지속 전망에 장 초반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두 종목은 나란히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시가총액 1,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코스피 전체 시총의 약 40%를 넘보는 규모인데요. 여기에 또 이 밖에 AI 성장 가속화에 따른 원전 수요 확대와 또 정부의 SMR 국가 전략기술 지정 방안 검토 등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관련주,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 훈풍이 지속되고 있는 우주 항공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K반도체, K원전으로 불기둥을 세우는 동안 코스닥도 96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장을 마쳤습니다. 어느 정도의 쏠림은 있지만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비반도체 업종으로도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네, 사실 1월은 전통적으로 별다른 호재 없이도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달이긴 합니다만 1월 휴가다 이렇게 정리해버리기엔 그 상승세가 오늘은 너무 가파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1월 휴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연말 대주주 양도세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보유 주식을 매도했던 투자자들과 그리고 또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기관의 매수세가 전통적으로 유입돼 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1월 휴가는 수급, 실적, 정책, 기대감 3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먼저 수급부터 보면요. 오를만 하면 매도 공세를 펼치면서 국내 증시 발목을 잡았던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들어서 재가동된 외국인 매수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20년 4월 이후 가장 높아졌고요. 오늘도 2조 1,700억 원 넘게 매수 주문을 내면서 지난해 10월 2일 이후 가장 많이 국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나 국내 주식을 퍼담은 배경으로는 단연 실적이 꼽힙니다. 오는 8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실적 성장 기대감이 보다 명확해진 상황인데요. 실제로 코스피 상장사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80조 5천억 원으로 한 달 전 대비 6%, 또 일주일 전 대비 4% 상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2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에 이달 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 국내 증시 활성화 대책을 향한 기대감은 물론 또 한중 정상회담, CES 2016,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 이 개별 종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들도 줄줄이 진행 중이거나 또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상 1월은 한 해 시장 흐름을 예측할 바로미터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원래부터 이어졌던 1월 효과에 더해서 실적만 예상대로 좋게 나와준다면 코스피 5,000포인트 진입 시점이 올해 1분기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네, 꿈 같던 숫자 코스피 5,000을 올해 1분기 중에 보게 될 것이라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 기자, 결국 또 외국인에 달려있는 만큼 외인 동향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워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이 이탈할 수 있는 리스크나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럴 경우에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장은 단기 과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을 주의해야겠습니다. 이 미래에셋증권이 업종별 단기 수익률과 또 거래 대금 등을 집계해서 산출한 이 쏠림 지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1.2를 넘으면 투자자들의 쏠림 현상이 강하다고 보고 차익 실현에 따른 조정이 예상되는데 이 최근 신고가 랠리를 달렸던 반도체 업종 등이 바로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제는 고유명사처럼 돼버린 트럼프 리스크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불거진 이 베네수엘라 사태의 경우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과의 협력을 수용하면서 추가 충돌 가능성은 일단 일축됐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장기전으로 갈 경우 과거 이라크 전쟁 당시처럼 유가가 급등락하면서 그로 인한 글로벌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핵심 산업 공급망 안정과 한류 콘텐츠 제한 조치인 한한령 완화 등이 주요 의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베이징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유호성 기자,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 지난해 11월 이후 2달 만이죠? 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달 전 에이펙을 계기로 열린 첫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 회담을 진행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에서 불과 2달 만에 한중 양국 정상이 상호 국빈 방문한 것은 유례가 없는 첫 번째 일이라며 양국 관계 정상화와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에 발맞춰 핵심 광물 공급망, 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10개 이상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중국이 히토류에 이어 은과 텅스텐 등 주요 원자재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또 중국의 한류 콘텐츠 제한 조치인 한한령 완화 문제 역시 회담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한한령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관련 조치가 시행될 경우 드라마나 K-팝 등 한류 콘텐츠 수출은 물론 관광, 유통산업 전반이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한중 경제인들과도 만나 양국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자리에서 어떤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까? 이 대통령은 한중 주요 경제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를 두고 같은 바다를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와 같은 입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AI를 통한 협력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생활용품, 뷰티, 식품 등 소비재, 그리고 영화, 음악, 게임, 스포츠 등 문화 콘텐츠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 각각의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제조업 분야 혁신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문화교류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비스와 콘텐츠 분야 협력은 기업 간 신뢰를 쌓고 제조업과 소재 투자는 신시장 개척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며 양국 정부가 한중 FTA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의 속도를 내기로 한 만큼 기업 간 협력에도 의미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양국 기업인들이 모인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재계 총수들이 총출동해 중국과의 경제협력 복원에 나섰습니다. 한중 기업들은 32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부 장슬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이번 비즈니스 포럼 특히 어떤 부분에서 논의가 집중됐습니까? 네, 기업인들이 방중 경제사절단을 꾸린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이 미중 패권 다툼이 심화되면서 그간 얼어붙었던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이번 방문을 통해 강화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경제사절단 중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가장 먼저 중국 내 생산과 판매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현대차의 중국 시장 판매량은 약 11만 대, 기아차는 약 7만 대입니다. 중국 시장 전체에서 합산 점유율은 1% 수준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중국에서 판매량과 생산량이 많이 떨어졌지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으로 양국의 관계가 개선되면 현대차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이 수소차 보급 정책을 추진 중이기도 한데요. 현대차의 수소 기술과 중국의 인프라를 결합하는 수소 밸류체인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늘 증시에서도 입증했듯 반도체가 우리 경제의 힘인데요. 중국 생산 비중이 매우 높은 만큼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부분에서 핵심 주제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중국에 간 이 최태원 SK 회장은요, 중국 공급망과 관련해서 좋은 성장 실마리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실제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수저우에서 각각 낸드 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중국 우시와 충칭에 디램과 낸드 패키징 공장, 그리고 다롄에 낸드 공장을 가동 중인데요. 이 중국 내 생산 비중이 매우 높은 만큼 반도체 생산 기지에 대한 안정화가 큰 과제입니다. 최근 이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반입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도 했죠. 이처럼 갑작스러운 수출 통제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반도체나 소재, 광물 분야에서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도록 공급망 안전판을 구축하는 데 공을 들였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국 기업인들이 32건의 양해각서가 체결했다고 하죠. 특히 신사업 협력이 기대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네, 먼저 이 전장 사업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은 삼성전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은 이 최근 BMW 전기차에 차량용 반도체인 엑시노스 오토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전장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용 회장은 지난해 3월 비아디 본사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 내 주요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을 확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은 이 여러 기업들 간의 MOU가 좀 체결되기도 했는데요. 신세계그룹이 상품을 발굴하고 중국의 알리바바가 플랫폼을 통해 한국 상품을 온라인 수출하기로 한 MOU를 포함해서 소비재 분야 4건이 체결됐고요. K-팝 아티스트 지식 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사업, 그리고 개인 분야 등 이 콘텐츠 분야에서도 3건의 MOU가 성사됐습니다. 오늘 우리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과 체결한 협약만 총 32건입니다. 이 4대 그룹 총수들이 중국으로 총 출동한 만큼 내일부터 비공개 미팅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협력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협력안까지 한중 경제 협력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2016이 우리 시간으로 오는 7일부터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삼성전자는 가전제품에 처음으로 구글의 제미나이를 탑재했고 LG는 홈로봇 클로이를 첫 공개하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김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Tell me how to clean the lint filter. 세탁 건조기 청소 방법을 묻자 음성과 자막은 물론 따라할 수 있는 영상까지 보여줍니다. 냉장고 속 카메라가 식재료를 파악해 요리를 추천해주고 화면에 레시피도 띄워줍니다. 삼성전자가 진화된 AI 비서 빅스비와 함께 가전 최초로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탑재된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카메라와 화면, 음성만으로 집안일을 덜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Our mission is clear: to be your companion to AI living. We will embed AI across every category and every product and every service to deliver one seamless, unified AI experience. LG전자도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일상 대화가 가능한 프리미엄 가전을 대거 출시합니다. 특히 올해 CES에서는 양팔과 5손가락이 달린 홈로봇 클로이드를 처음 선보입니다. 식사 준비부터 세탁 청소까지 가사를 직접 수행하는 비서 역할을 합니다. LG전자는 집안을 넘어 차량과 사무실 등 일상의 모든 공간에서 AI 홈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 160개국에서 4,300개 기업이 참가하는 CES 2026. 삼성과 LG는 AI로 집안일을 대체하는 신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한국거래소가 현행 6시간 30분인 주식거래 시간을 올해 12시간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24시간 체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거래 시간 연장 형태는 올해 1분기 내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한국경제TV 파워 인터뷰에 출연해 주식 거래 시간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ATS만큼 12시간 거래 시간으로 올해는 이제 확대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만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개별 국가별로 거래소가 하나 내지 두 개씩 있는 그런 시대는 서서히 저는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거래소의 등장과 나스닥 등 주요 주식거래소의 거래 시간 연장 움직임 속에서 한국거래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변화하는 투자 환경을 외면할 수만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우선적으로 올해 12시간 체제로 거래 시간 확대를 추진합니다. 1차적으로는 넥스트레이드와의 공정 경쟁 환경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12시간 거래 체계를 저희가 금년 중에 바꾸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24시간 거래 체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2027년을 목표로. 예, 그렇습니다. 정 이사장은 거래 시간 확대와 함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균형 발전을 위한 시장 구조 마련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해 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동기에는 결국은 그 코스닥 시장의 신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과 코넥스 시장이 잘 기능적으로 분화해서 서로가 잘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구조로의 변화도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 이사장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AI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 사전 감시 강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침공 사태와 관련해 새해부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력 개입이 중국과의 대결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다음 전선은 태평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데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충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인교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중간선거 전 통상 마찰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관심은 베네수엘라 사태가 장기전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집중됩니다. 미국을 향한 베네수엘라의 반발이 거세지면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침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을 비롯한 물가 안정이 절실한 상황, 중국과의 관계나 정치적 판단도 고려됐습니다. 정인교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우리 경제의 대외 변수로 미국발 불안 요소를 가장 먼저 지목합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어떤 그 통상 마찰 요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게 또 우리 경제한테 이제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미중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해까지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맞대응을 자제했다면 올해는 새로운 관계 설정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사태로 미국이 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다면 다음 전선은 태평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영향으로 중국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전반에 강도 높은 충격이 예상됩니다. 미래기술과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와 함께하는 동시에 기존 핵심 시장인 중국 기업들과의 관계에도 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 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활용할 것을 조언합니다. 중국이 그 에이펙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자 할 겁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역시 그 중국과 관계 유지 또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다라는 생각. 미국이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투자와 지정학적 패권 지키기에 나선 가운데 중국이 저가 수출에서 벗어나 산업 고도화에 집중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발빠른 대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박수환입니다. 금융사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슈화되고 있는 생산 쪽 금융, 고용 쪽 금융, 신뢰받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라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보다 건전성 있는 회사로 만들고 보다 소비자 보호를 더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코스피 5천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우리 증시. 내일 또 한 번의 도약을 기대해보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문은 넘치고 진짜는 드뭅니다. 소음은 요란하고 신호는 희미합니다.